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전국 부동산 핵심 변수는 무엇일까? 여러분들과 한번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금일 그 변수, 변수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전문가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TV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부동산을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 집 마련 효율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에 취득을 하고자 하신다면 이러한 변수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서 주택시장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금일은 그 핵심 변수 중에서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택을 매매할 때 또 매도든 매수겠죠. 매매라는 건.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 마음속에 또는 이성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서 주택 시장을 취득하거나,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 나름대로 10개명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금일 스터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큰 트렌드 변화, 그러니까 가격적이 상승 쪽으로 가느냐, 하락 쪽으로 가느냐, 그런 핵심 변수,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실물 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물 경기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책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조세, 그리고 규제, 이제 대출 규제 등, 지금 현재 9.13 대책 영향으로 매수 심리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됐고 시장의 유동성이 꽉 막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매매 거래가 상당히 위축이 됐고요. 그러한 점으로 들었을 때 부동산 정책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책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향후에 3개월, 6개월 또는 1년, 2년 이런 단기, 중기, 장기 시장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건설사라든가 또는 그 주택을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이 주택을 매입하시거나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입니다. 오늘도 핵심 변수 중에서도 수급, 그 공급, 입주, 수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공급 물량, 수요 물량이고요. 그리고 입주 경기 실사 지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살펴본다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심리,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바로 위에 여러 가지 이러한 내용들이 어떠한 변수,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위축도 될 수도 있고 확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동산 투자 심리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꼭 살펴보니까 그 자료, 그게 정말 핵심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잔고, 담보대출 잔고가 늘어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요,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하는 실수요자 층에서는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부동산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외 부동산 동향. 우리나라보다 선진 마켓 시장이라고 그러죠. 뭐 금융선진국 또는 그런 금융선진국의 자금의 유동성, 규제, 그 정책 이런 것들을 잘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미주 그리고 유럽 또는 인근의 중국이나 일본의 부동산 그 동향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대한민국 자체도 글로벌 시장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악재는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치고요. 그런 영향은 주택가격, 부동산 가격 흐름에 지대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분양 물량, 상승을 하고 있냐?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주택시장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시점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이 물량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국적인 평균도 중요한데 그 국지적으로 지역별로 입주 물량이라든가 수요 물량이라든가 그러니까 수요층이라든가 또는 이 미분양 물량이 적재되고 쌓이는 지역도 있을 거고요. 좀 줄어드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방향에 의해서 부동산의 상승기냐 하락기냐 조정기냐 약세 시장이냐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것도 봐야 되고 미시적인 이러한 자료들을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매가
자, 상승률이냐 하락률이냐 또는 거기에 따라서 전세가율이 자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이것도 국지적으로 수요, 공급, 정책 그리고 이제 규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매매가와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자 매매가의 변동률이라든가 전세가율 등을 여러분들께서 면밀하게 살펴보신 뒤에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문가가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승기 때든 하락기 때든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고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변화 핵심 변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다음 내용으로 살펴보시면은 그 부동산 매매 10개명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열거를 하겠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입할 때는 매도할 때를 고려해라. 그리고 가격보다는 입지 조건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적 편견을 버려라.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팔 때 취득하고 남이 사고자 할 때 매도하라. 이러한 점들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예,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갖지 말자.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대책 마련을 했으면 좋겠고요.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과세는 좋은 것이지만 하지만 매매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가치는 그 황금성이 있다. 이 내용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 및 생활 수준을 항상 살펴보자. 그래서 이제 학군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또는 직주근접이라든가 소득 수준을 여러분들께서 꼭 고려를 해서 주택을 취득하셨으면 좋겠고요.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노려보자. 일단은 소규모 단지보다는 1000세대 이상의 규모 아파트가 또 신축일수록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아파트 단지는 그럼 왜 매매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거나 또는 재건축이 추진될 만한 자 100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단지도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께 자산상 좀 이익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핫플레이스 지역 조심하고요. 항상 조용한 지역 이럴 때 조용한 지역 관찰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자산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자 핫플레이스 지역 예, 그 잠깐 뭐 15일, 20일, 한 달 정도 굉장히 펌프질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때가 고점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때 그 시점에 들어가게 되면 자 잔치집에 늦게 가면 뭐죠? 예, 먹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핫플레이스 지역은 좀 조심해라 이 말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가치가 변화가 되는 곳을 살펴보자. 그래서 이제 가치 변화는 곧 가격 상승이다. 그래서 남들이 이 지역이 조금 낙후돼 있어 좀 안 좋아 보여 여기는 좀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지역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역마다 변화가 예상되는 그러니까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치 변화는 가격 상승이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투자라면 자 마음으로 하지 말고 기계처럼 차갑게 하자. 제가 가장 강조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감성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자, 주택, 부동산, 상가, 토지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감성적으로 덤비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의 경우에 자, 이거는 좀 차갑게 하셔야 돼요. 예, 감성적으로 하다 보면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다 놓치고요. 그로 인해서 가격적인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자, 기계처럼 차갑게 자,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그 10개명을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일 그 핵심 변수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열거를 해드렸어요, 앞에서.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금일은 그 핵심 변수 중에서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 지금 보시면은 2020년까지의 전국적인 그 공급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공급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적인 그 수요 곡선은 적정 수요량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수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요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2000년대부터 2004년까지 물량이 증가하다가요. 2005년, 2010년까지 물량이 어느 정도 예, 굉장히 꽤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 12년도, 13년도에 물량이 급감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공업 미분양,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분양 물량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지방에서부터 예, 상승세가 시작이 됐고, 자, 2016년, 17년, 18년도에 수도권, 서울 쪽으로 상승세가 자, 확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지만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건설사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 입주,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거의 50만 가구 정도가 자, 공급이 됐다. 자, 그러한 내용들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그 뒤에 지금 보시면은 2019년도도 입주 물량 많아요,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왜? 적정 수요량보다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좀 가격적인 또 정책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금리적인 부분, 좀 금리 리스크, 금리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지금 당분간 좀 유보를 해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을 살펴본다 그러면 2020년까지는 일단 적정 수요 물량보다는 공급 물량이 많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 굉장히 크죠. 대출 규제라든가 또 공법상 규제 그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약세 시장으로 또는 조정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수요와 공급 물량만 잘 체크를 하신다 그러면 일단은 내년까지는 좀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2021년, 2022년을 보게 되면 자, 공급 물량이 급감하게 됩니다. 자, 이 급감하게 되는 이 물량,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적정 수요량보다 지금 공급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2019년도 지금 약세 시장이에요. 2020년도 자, 이때가 내 집 마련 하기에는 좀 적절한 시기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차트를 보신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평균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별로 경상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경기도 서울 자, 이 지역별로 또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가 평균적인 거에 그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자, 지역적으로 이제 편차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것도 조금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공급 물량이 지방이 좀 더 과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도에서는 그러니까 최남단 쪽에 있는 평택이라든가 안성이라든가 화성 쪽에 또는 경기도 북부 의정부라든가 포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양주라든가 그 양주 옥정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살펴보시면 입주 물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서부권에서는 자, 파주 운정 신도시라든가 또는 일산 킨텍스 주변 또는 덕양구 주변으로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많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공급 물량이 많다. 그런데 지역별로 여러분들께서 물량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군구 뭐 조금만 소규모 단위의 지역까지는 제가 여기서 다 언급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팔도라 그러죠. 팔도 중에서도 이제 수도권, 서울, 그리고 이제 5대 광역시, 그리고 각 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 그 지역별 수요 공급 현황을 보게 되면 일단은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2018년도에 4만 4천 가구, 그리고 올해 4만 1천 가구, 내년에 3만 9천 가구, 그리고 2021년, 22년도에 보면 급감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서 요구되는 평균 그 수요량을 보게 되면은요, 죄송합니다. 수요량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5만 가구 정도가 그 조금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입주 물량은 지금 5만 가구가 필요한데 일단 서울 자체로만 놓고 보면 일단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부족. 근데 지금 서울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4개의 권역으로 나눴을 때 동남권 쪽에 일단 헬리오시티부터 해서 내년에 올해 강동구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역별 편차가 이쪽으로 좀 쏠려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에 대한 고점, 지금 가격이 굉장히 고점이죠. 그리고 대출 규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세금적인 규제, 자, 여러 가지 규제에 맞물리다 보니까 서울이 잘 가다가 어느 정도 지금 조정 약세를 맞고 있다. 그렇지만 2021년도에 보시면 그 1만 4천 가구, 2022년도에 한 1000 가구 정도밖에 공급이 안 돼요. 근데 지금 현재 2018년, 19년, 20년도 자, 서울 지역만 바라본다 그러면 적정 수요 입주 물량보다는 일단 공급 물량이 부족한 게 맞아요. 근데 이 공급 물량이 한 지역에 좀 편중돼서 지금 터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지역이 뭐냐?
강남이라는 거예요. 강남권이라는 거. 강남권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좀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금천구라든가 노원구라든가 또는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좀 살펴보시면은 자, 전세가율이 강남권은 좀 떨어지고 조정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전세 가격이 외곽에서는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분명한 건 2021년도부터는 서울에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급감하기 때문에 자, 이때 여러분들이 좀 뭔가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지만 일단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적정 수요 물량이 17,000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2020년도까지는 부산 재미없을 것 같고요. 일단 조정기가 지금 들어간 부산 아직까지 뭐 뭔가 좀 변화가 되기에는 좀 이르다고 좀 판단이 돼요. 왜? 적정 수요량보다는 공급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산만 그런 게 아니라 부산 인근에 있는 뭐 김제라든가 밀양이라든가 또는 창원이라든가 그러한 지역들을 여러분들께서 같이 함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2021년까지는 일단 그 부산 지역은 조금 관찰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2021년이 지난 이후에 2022년도부터는 부산이 좀 뭔가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구 한번 보겠습니다. 핫플레이스 지역이었죠. 대구, 광주, 대전. 그랬을 때 대구의 적정 수요량은 12,000가구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2018년도 15,000가구고요. 2019년도 지금 조금 공급 물량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대구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가격 고점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수요량, 공급과 수요로 봤을 때에는 이제 적정한 그 물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대구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에는 급감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대구 시장 현재 시점에서 가격이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부담감이 있어서 그렇지 대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2022년도에는 굉장히 물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인천은 지금 적정 물량이 한 15,000가구 되는데 일단 2022년도에 인천도 물량이 해소가 된다. 근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주변에 그 토지 그러니까 토지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간척 사업도 하고요. 인천 서구라든가 이런 데 곳곳에 보면 택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될 여지가 많은 그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해 두셔서 조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 시점으로 본다면 인천은 지금 자, 적정 수요량보다는 이 공급 물량이 조금 상대적으로 많다. 근데 이제 인천이라는 지역이 지금 가격이 지금 조정으로 가고는 있는데 일단 저번 달 저저번 달 보면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풍선 효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 이러한 규제적인 측면에 의해서 서울에 자 규제 지역에 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 비규제 지역으로 좀 감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정책적인 면에 의해서 그 수요자가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광주 7,300가구가 예, 적정 수요량인데 일단은 광주 같은 경우에도 올해 내년 자 적정 수요량을 좀 넘어서요. 근데 2018년도 보시고요. 2020년도 그리고 2022년도를 보면 급감합니다. 급감. 그래서 이제 광주 시장도 지금 내년부터는 지금 그 뭔가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 이제 대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적정 수요량이 7,500가구예요. 그래서 7,500가구인데 지금 대전 굉장히 버티고 있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에 대한 자 고점 뭔가 고점이지 않을까 좀 그거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수요자가 덤비기에는 그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전에 가보시면은 일단 그 공급 물량이 자 8,000가구, 4,000가구, 6,000가구, 6,000가구 그 2022년도에는 물량이 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조금 수급 흐름이 흐르기 때문에 다른 정책적 요인을 배제한다면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자 괜찮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단점이 뭐예요? 가격이 급등한 좀 그러한 면들이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해 주셔서 대전시장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자 울산 한번 살펴보시면 지역적 경기 침체가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대. 일단 수요와 공급만 본다면 지금 울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적정 가구는 5,800가구인데 2018년도 11,000가구 올해 10,000가구예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적정 수요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울산은 그 한번 시장이 뭔가 변화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역 경기 자체를 자 침체 국면에 있는 것을 국가적으로도 좀 이걸 상승 반전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까지 있다면 지금의 그 가격 지금 좀 떨어지는 이 시점에 좀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부분으로 좀 울산 지역 분들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 대전과 인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전과 세종, 아까 대전 입주,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데 일단은 세종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 또는 세종을 바라보시는 분은 대전과 세종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종의 적정 입주 물량은 1600가구예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올해 그리고 작년에 좀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좀 많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좀 미래가 그렇게 어둡다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부터는 공급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된다. 근데 적정 수요 물량보다는 일단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2018년, 19년도에. 그리고 2020년도, 21년, 22년 봤을 때 22년부터는 세종시도 물량이 적정 수요량보다는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 자, 22년도부터 뭔가 변곡점이 생기고 2022, 23, 24 요때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세종이고요. 다음은 경기도예요. 경기도가 굉장히 물량이 많이 터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 약 18만 가구입니다. 경기도의 적정 수요량은 6만 6천 가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9년도에도 예,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13만 7천 가구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자 10만 가구예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 내년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고 자 그리고 이제 미입주 또는 미분양 물량, 중공급 미분양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지역 중에 하나가 경기도입니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자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가 있고요. 좀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경기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인접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자 적정 수요량보다 그 조금 줄어드는 공급량 6만 1천 가구예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이게 지금 경기도가 굉장히 섹터가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경기도를 하나의 경기도로 보실 게 아니라 좀 지역별적으로 좀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핵심 변수 내용 위에 말씀드렸죠. 자, 그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고 자, 미분양 물량도 좀 체크를 해보실 것도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경기도다. 그래서 금이 지금 보는 거는 수요와 공급 하나의 측면만 보는데 일단 수요와 공급만 봤을 때 자 경기도도 2022년도에 뭔가 변화가 시작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2023년 24년 자 본다면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도 올해 내년 자 그리고 2020년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죠. 뭔가 이제 가격적인 조정 약세 조정 계속 이어진다면 그 시점이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섹터가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국지적으로 잘 예, 좀 비교하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강원도 예, 굉장히 평창올림픽이라든가 이제 고속도로 KTX 그 경강선 이런 그 교통 호재로 인해서 굉장히 또 지역적 그 올림픽이죠. 올림픽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일단 강원도의 적정 수요량은 7,800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2018년도, 19년도, 그리고 20년도, 그리고 21년도까지는 적정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좀 침체가 많이 되고 있고 좀 관심을 덜 받는 지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그 공급량이 줄어들긴 하지만 일단 강원도에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충북 지역 보겠습니다. 충북 지역의 적정 수요량은 8천 가구인데 일단 작년에 굉장히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그리고 올해도 입주 물량이 수요량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 충북만 볼 것이냐? 자, 우리가 이제 충북 청북도도 있고 남도도 있고 경기도하고 또 인접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벨트도 굉장히 형성을 많이 하고 있는 일자리가 많이 들어서는 지역 중에 하나가 충북인데 일단은 공급 수요량만 본다 그러면 이 조력도 일단은 2022년도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요. 충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적정 수요량보다는 지금 작년에 굉장히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고 지금 올해 2019년도, 2020년도, 21년도, 2022년도를 본다 그러면 일단은 그 공급량이 적정 수요량보다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충청남도라는 것 자체가 지역별로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그 천안시면 천안시
예, 뭐는 당진시면 당진시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북 지역, 예, 지금 전북 지역에도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적정 수요량은 9천 가구예요. 근데 지금 작년, 올해, 내년까지는 그 적정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다. 그리고 이제 전남 보겠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도 적정 수요량은 9,500가구 정도 되는데 일단 전남이나 광주 보시면은 계속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든 전세가율을 보시면 조금 타 지역과 좀 달리 가요. 근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일단은 적정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2018, 19, 20, 21년도, 22년도에 자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북 보시겠습니다. 적정 수요량은 13,000가구인데 일단 작년, 올해까지는 적정 수요량이 넘는 공급 물량이 지속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물량이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내년부터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 내년이 아니고요. 일단 경상북도에 뭐 부산도 있고 울산도 있고 여러 가지 창원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이. 그랬을 때 그러한 지역들도 좀 고려해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2022년도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미분양 물량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러니까 22년 이후부터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는 게 경북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경남 지역이죠. 경남 지역 살펴보시면은 예, 17,000가구가 일단 적정 물량이라고 보여져요. 그랬을 때 일단 43,000가구, 작년에 43,000가구, 올해 36,000가구 굉장히 높은 숫자의 공급 물량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일단 적정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근데 경남도 마찬가지로 미분양 물량이라든가 미입주 물량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조금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2021년도 이후부터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적정 수요량은 3,000가구인데 일단은 제주도 굉장히 그 토지 시장과 상가 시장과 주택 시장을 좀 구분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비주택가 또는 주택 시장을 좀 나눠서 봐야 될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그랬을 때 제주도의 적정 수요량은 3,300가구인데 일단은 공급 물량은 주택의 공급 물량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생길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수요와 공급 물량을 본다면 적정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제주도 시장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면 수요와 공급 이 하나 가지고만 주택의 상승이냐 하락이냐 약세냐 이런 거를 판단하기에는 좀 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전국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금일 그 부동산의 핵심 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수요와 공급 이 측면에서 한번 시장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투자를 하실 때 좀 명심할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변수는 무엇인지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심리, 그 다음에 정책적인 면, 그런 면들을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시장에서 남들보다 좀 똑똑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예, 말씀드리면서 이쯤에서 금일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 미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